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남교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의회 꿈의 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순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자리, 교육, 주거, 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 있는 각종 청년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청년 취창업 기회 확대 및 청년 대상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등 심도 있는 정책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 모이신 특위위원님들과 집행부가 원팀이 되어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함께 찾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광역시 청년정책 주요 업무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의 총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 한 분의 질문과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에는 보충 질의 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꿈의 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서남교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울산광역시 청년 정책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선한규입니다. 평소 청년정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권순용 울산광역시의회 꿈의 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청년정책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년정책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호동 경제산업실장입니다. 이채권 미래전략본부장을 대신하여 황보정숙 미래교육혁신단장입니다. 윤영찬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연옥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여태익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이상찬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장태준 행정국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청년정책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청년 여건, 2023년도 추진 방향, 주요 추진 실적, 2023년도 청년정책 총괄, 분야별 세부사업 현황 순위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청년 여건입니다. 청년 문제는 청년 실업률 상승 등으로 국가적 현안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우리 시의 청년 인구는 대학 및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3년 6월 말 기준 청년 인구는 27만 4천 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24.74%이며 전국 인구 대비 청년 인구 비율 26.02%보다 1.28% 낮습니다. 지난 5월 우리 시의 청년 기본 조례 개정으로 청년 연령의 기준이 34세에서 39세로 확대됨에 따라 19세에서 34세 청년 인구 20만 4천 명보다 7만 명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청년 일자리 현황으로 19년 대비 23년 1분기 고용률은 1.4% 증가, 실업률은 0.4%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주거 현황으로 청년이 가구 중인 가구는 5만 3천여 가구이고 청년 가구의 46.5%가 부채가 있습니다. 고립 청년 현황으로 울산 청년의 23.8%가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고 있으며 코로나 발생 전보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2023년 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체계 및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센터를 직접 운영하여 청년과 접전을 넓히는 정책 전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이 찾아오는 기회 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청년 일자리 지원과 청년 희망주택 공급 지속, 꿀잼 도시를 위한 문화인프라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3페이지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청년 상담소인 고민전방을 개소하여 청년들의 고민을 분야별 전문가와 매칭하여 심리 상담 및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을 안내하여 청년들에게 주체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청년 정책 참여 안내 게시, 청년 정책 모아보기 소책자 배포 등을 통해 청년이 정책을 손쉽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구군 청년 부서 및 청년센터와 연계하여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삶 전반을 위한 일자리, 주거, 교육 등 5대 분야에 대한 시 17개 부서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분야입니다. 자기주도적 구직 창업 활동에 필요한 교육, 일경험,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중소 중견기업 50개사와 청년 85명 신규 채용을 연계하였고 청년 현장 실습, 취업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거 분야는 도심 내에 청년 특화 주택 공급으로 청년 주거 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안동, 신정동 청년 희망 주택이 공사 중에 있고 전월세 비용 경감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 분야는 지역대학 경쟁력 및 청년 미래 역량 강화와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우수인재 장학사업과 AI 배울랑교, 산학 일체형 도자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 문화 분야는 사회 출발 자산 형성 및 청년 취약 계층을 위하여 자립준비 청년 수당 지급, 청년 마음 건강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 문화 활동 기반을 제공하고 청년 예술가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여 권리 분야는 청년의 주도성 확대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청년 활동 지원을 목표로 시위원회의 청년위원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 거점 공간인 청고래의 꿈을 개소하였습니다. 5페이지 2023년 청년 정책 시행 계획입니다. 청년 울산 열정과 도전이 넘치는 도시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년이 찾아오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 조성 등 3대 중점 과제를 설정하고 일자리 주거, 교육 등 5대 분야 총 75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청년 정책 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75개 사업에 916억 원으로 일자리 분야 117억, 주거 분야 323억, 교육 분야 380억, 복지 문화 분야 90억, 참여 권리 분야 6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쪽부터 분야별 세부 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청년정책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서남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순서에 관계없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대령 의원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청년 정책들을 여러 가지를 펴고 있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우리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제일 문제는 대학이 없다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들어와야지 청년 인구가 유입이 되는 것이고, 근데 대학이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 그리고 과학대인가요? 과학대까지 하면 2개 정도 됐는데 결국은 울산의 청년들이 대학을 찾아서 다 빠져나간단 말이죠. 그렇다면 거기서 정착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울산시에서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결국은 공급이 많아져야지 거기에 맞는 눈높이에 맞는 수요 일자리들이 창출이 되는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대학에 대한 문제가 좀 있지 않겠나라는 부분부터 풀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당장에는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찾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묻고 싶습니다. 대학 유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학 유치는 현재
대학 정원을 줄이고 있는 정부 정책이나 그밖에 저희가 대학을 유치하는 게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거는 다 아시는 바이고요. 제가 이번에 글로컬 대학 30이라고 해서요. 그 지방의 그 대학 인구 감소라든가 인구 감소에 대해서 대응책으로 제가 글로컬 30 해갖고 이번에 6월 12일자 울산대학교가 15개 예비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예산이 5년간 1,000억 정도 지원이 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유발되는 효과들 중에서 뭐 특화 사업 인재를 1만 명 이상 양성을 하고 양성된 그런 인재들이 떠나지 않게 정주 여건까지 되는 걸로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고 대학도 울산대학교가 이 글로컬 대학이 지정이 되는 게 아니라 울산 지역의 대학, 그러니까 울산대학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유니스트, 울과대, 춘회대 모두 다 참여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10월 6일까지 요 실행 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10월 말에 이게 본 지정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 일단은 현재의 상황을 좀 극복하고자 하는 최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학이 중요하긴 한데 제가 지난달 7월 말 기준으로 그 17개 시도의 청년 인구 비율을 쭉 이제 뽑아봤는데 저희가 24.68%이고 부산이 24.4%, 대구가 24.8%에서 사실은 영남권의 광역시가 거의 이제 비슷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울산은 특히 대학교가 부족하긴 한데 이제 부산이나 대구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학생들이 대학은 거기 울산보다 많기 때문에 이제 대학생까지는 조금 있는데 대학을 마치면은 또 수도권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교육이나 일자리, 뭐 청년들이 좋아하는 뭐 꿀잼 도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요인인 것 같습니다. 물론 100% 효과가 있다는 말씀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효과는 나오겠죠. 대학이 있다 하면. 그리고 저도 기사를 지금 보니까 글로컬 대학 유치해가지고 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전까지 그럼 울산시는 뭘 하고 있었냐 말이죠. 대학 유치에 대한 부분들을 늘 얘기들은 나오지만 결과적으로는 유니스트 아까 얘기하셨는데 유니스트 울산에 있는 대학은 맞죠. 근데 그게 과연 울산에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계획이 서야 되고 아까 뭐 17개 시도의 뭐 청년 비율로 따진다면 비슷하지만 인구 정책도 똑같아요.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인구 정책 아무리 펴도 인구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유치를 해와야죠. 하려면 최대한 어떤 부분들을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학 유치도 제가 볼 때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고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인구 유입, 청년 유입에 대한 꽤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당장 뭐 대학을 유치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우리가 울산시에서 계획을 잡고 유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단 말이죠. 지금까지는 내 말만 했지 말뿐이었어요. 뭐 유치해야지. 그리고 유니스트 들어왔는데 유니스트가 결국 울산에 있는 대학이지만 울산 대학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의 다 또 빠져나가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울산 청년들을 위한 정책 중에서 대학 유치가 꽤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도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단장님 좀 말씀하셨지만 글로컬 대학 30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저희가 또 한번 잠깐 얘기한 바가 있다시피 사실 지금 기존에 있는 울산대학교도 지금 학과별로 좀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과나 여러 가지 다양성도 많이 강화가 돼야 될 것 같고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또 25년부터 되는 우리 대학 지원 사업 지자체 주도 대학 지원책의 라이즈 사업도 같이 좀 병행해가지고
우리 또 거기다가 우리 혁신대학교도 지금 울산대학교에서 한 2개 정도인가 운영하고 있다고 그때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굳이 대학교가 있지 않더라도 혁신대학교가 강의실이 없는 대학 이런 걸로 해서도 좀 학생들이 많은 꿈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 다양한 과를 개설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울산시가 좀 선제적으로 먼저 좀 지금 시하고 대학교와 같이 노력해서 하고 있다 하니 많은 좀 신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정말 우리 김종석 의원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석 의원입니다. 뭐 오늘 뭐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또 많이 바쁘실 걸로 제가 사료가 됩니다. 하여튼 뭐 조금 빨리 저는 뭐 진행을 하고 제 이야기는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안대룡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대학교 유치 당연히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년들을 유입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청년들이 그대로 머물게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물론 이제 대학교 유치도 있겠지만은 뭐 우리 일자리, 그 다음에 교통 인프라, 뭐 다양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좀 부족하다 보니 이렇게 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뭐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조선이라든지 자동차에 일자리가 원체 많아가지고 오지 마라 해도 올 정도로 그 정도의 울산이었는데 지금 조금 이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좀 발생한다 보고요. 저는 이제 대학 유치는 뭐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인데 대학 유치가 어렵다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울산대학교를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학과 개편들이 좀 빠르게 이루어져야 된다. 실제 우리 권순정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정원에 미달되는 학과들이 애분 많습니다. 그것은 역으로 바꿔보면은 학생들이 선호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제가 대학교 물론 들어오면 좋은데 저도 사실은 예전에 교육위원을 좀 있어봐서 알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육부에서도 방침 자체가 학교 총량제라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만들어진다.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특수성을 가진 북구라든지 신설 도시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거기는 학교가 부족해요. 학생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래도 정부의 법이 일률적으로 딱 규제가 되다 보니까 저기는 또 역효과가 또 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대안을 좀 잡았던 게 지금 현재 이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줄다 보니까 고등학교 안에다가 중학교를 좀 집어넣자. 그건 신설 조건하고는 다릅니다. 교육부 신설 조건하고는.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울산시에서 뭐 울산대학교라든지 과학대학교라든지 이런 대학교하고 매칭을 해서 학과 개편을 한번 시도를 해보셨는지 유망한 학과 개편을 조금 유도를 해보시든지 시에서 어느 정도 적극 장려를 해보셨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얼마 전에 여성가족 개발원을 통해 가지고 그 젊은 여성들 주변 대학으로 나가던 케이스가 많아서 선호하는 과가 뭔지 제가 조사를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사된 것 중에 뭐 요새 펫 관련한 뭐 사학과라든가 미용이라든가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있는 대학들이 갖고 있지 않은 학과로 인해서 인근에 경주라든가 부산으로 가는 케이스가 좀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들하고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전에도 대학 유치라는 게 사실은 좀 쉽지 않아서 다른 대학들 유치할 때도 예전에는 학교를 유치하는 부분도 하고 있지만 학과 유치 부분도 병행하고 있고요. 제가 그간에 실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뭐 그 전부터 계속 한 11개 대학하고도 계속해서 유치와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2025년부터 라이즈 산업이라고 해서 라이즈 체계로 전환이 되니까 지자체와 대학이 예전에 교육부에서 대학과 바로 연계하던 사업이었는데 지자체 실정에 맞는 지역 현안에 맞는 인재 양성으로 그 교육받는 학생이 떠나지 않게끔 하는 그런 계획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대학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내일 모레 또 우리 부시장께서도 산학협력 단장들하고도 또 미팅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4년 전에 물어봤을 때 답변하고 다 비슷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늘 노력은 하고 계신다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뭐 실적으로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진짜 우리 청년들 탈옥산을 막기 위해서 좀 애를 써달라는 말씀이고,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쭉 들어보면서 펫 산업, 요거는 실제 2021년도인가 그때 보면은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펫 관련 과를 넣어서 완전 대박을 친 케이스가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온산 종군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에 있을 겁니다. 거기에도 과를 유망학과로 바꾸면서 정말 요 근교의 학생들이 거의 다 몰리다시피 해서 대박을 친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하고 또 우리가 대학교 전문대라든지 연계가 좀 될 수 있게 이런 부분도 좀 찾아봐 주시고, 실질적으로 그런 데서 그만큼 붐이 일어났다면 대학교에도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발굴을 좀 하셔가지고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만 34세까지 이제 청년 기준이었다가 이제 39세로 저희가 이제 나이가 좀 상향 조정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질의 드리는 건 아니고, 올해 이제 연말 조금 있으면 이제 당초에서 한 편성을 하실 텐데, 우리 기조실장님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5세부터 39세의 그 영역, 그 나이대에 우리 그 청년들이 가장 바라는 부분이 뭔지, 거기에 대한 서치, 여론조사, 아니면 타지에 잘된 사례, 타지 경기도 같은 경우는 미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부분도 지금 미리 시행을 다 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 충분히 좀 캐치를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울산시 시민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요거는 내가 정말 필요로 했다는 그런 사업을 배정을 하고 예산을 좀 배정을 하고 정책을 좀 형성을 하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당부를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그 공공기관 채용 광역화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7대 시의원 할 때 송철 시장에 있을 때 반대를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울산에서 대학을 나온 친구들이 그 지금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취업을 할 때 인센티브를 좀 주죠. 그다음에 지역에 우리 학생들을 한 30% 정도 채용을 지금 충분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 이제 2021년도에 송 시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경남하고 우리하고 역으로 묶어버렸어요. 채용 광역화를 시켜버렸죠. 그래서 제가 그때 시장님을 찾아가서 시장님 안 됩니다. 분명히 경남 같은 경우는 대학교도 25개나 있고 졸업생도 한 26,000명이 1년에 터져 나오기 때문에, 울산 같은 경우는 대학교가 4개에 한 6,000명 정도 졸업생이 나옵니다. 이 분명히 우리가 손해를 봅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행을 하셨는데, 제가 2022년도 데이터를 제가 뭐 전체적인 데이터는 못 봤지만 그 아웃라인적인 전체 결과적인 데이터만 보면은 2023년도 제가 3월 달에 2022년 결과치를 봤습니다.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울산 전체의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29명을 모집을 했는데 경남 학생들이 11명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18명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경남의 역으로 그 공공기관 전체에 135명을 모집했는데 울산 사람 딱 4명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얘기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계시는 공무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정책이 위에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한번 걸러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수렴을 할 수 있는 수렴 기간이 충분히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걸 다시 돌리려면 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홍보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울산 학생들이 경남에 역으로 이제 취업을 하는 그런 방법들을 몰라서 취업률이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들은 올해 한 번 더 챙겨보시고, 특히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올해 데이터 나온 거 한번 내년 3월에 한번 더 보시고, 이게 정말 우리 울산 청년들, 우리 울산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고 손해가 간다면 이 정책 다시 엎어야 됩니다. 이 부분들 한번 숙지하셔가지고 한번 챙겨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분, 네. 어디, 공진혁 부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공진혁 의원입니다. 우리 청년에 관계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기획실장님부터 해서 우리 각 실장님, 단장님 전부 다 오셨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모이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 책에도 보면 여러 과에서 여러 사업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들어와서 이제 한 1년 정도 이렇게 되면서 청년에 관련된 부분들 사업을 진행하는 걸 다 파악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울산시에서 과연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보시면 여기 한 몇 장만 이렇게 비벼보면 아십니다. 대상이 뭐 30명, 80명, 뭐 120명, 많이 되는 데는 뭐 한 600 몇십 명 이래 되고 이러던데, 과연 우리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27만 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들이 이 애들만 가지고 하는 한 몇 명 안 되는 이런 애들로만 구성을 해서 하는 사업이 울산시에서 하는 사업인가라는, 각 구청이나 이런 데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면단이나 이런 데서 하는 사업도 최소 한 그 정도씩은 모아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청년센터에 관련된 부분들도 전 늘 지적을 많이 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0몇 개 사업이 되는데 한 사업당 보통 보면 뭐 한 10몇 명씩 정도 되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의 청년들한테 인프라를 구성을 하고 홍보를 하고 울산에 있는 좋은 이점들을 알려줄 수 있느냐, 청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저는 의문점이 많이 생깁니다. 최소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개가, 각 대학을 가는 고3들 대상으로 해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 아니면 20살, 아니면 군대 제대하는 애들이라도 대상으로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연구를 하고 하면 좋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한번 드리고요. 우리가 장점이 울산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학교에 이제 가는 애들 각 과별로 이제 있겠죠. 그 과별에 있는 관심 분야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과별로 다 여러 전국으로 흩어져서 간다 생각합니다. 그 애들이 돌아오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작다고 합니다. 왜 돌아오지 못하는지, 그거는 울산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울산에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 대학 기간 동안 거기서 대학 생활을 했다고 그 지역에 가서 정착을 한다. 거기 지역에서 굉장히 달콤한 어떤 이런 사업들을 또 진행했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애들 못 챙겼다라는 부분들이 저는 더 크다 생각합니다. 왜? 그 애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업체가 울산에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연결시켜주고 그 기업체에 좀 우리 MOU 다 같이 체결해서 애 하나하나 담은 얼마라도 장학금 챙겨주면서 울산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울산 사람으로서 거기 가서 자긍심이 생길 수 있도록만 만들어준다 하면 저는 거기서 잊지 않고 다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과에서도 이야기할 때 늘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여기 계신 우리 실장님부터 해가지고 다들 계시니까 다시 한 번 더 제가 언급을 해서 이 부분이 조금 관심사를 조금 더 가져주시고, 울산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장점을 좀 펼쳐서 해주시면 좋겠다, 정책을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년 주거에 관계된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행정자치에 늘 올라오는 게 청년 행복주택 관계된 사업들을 많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늘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마찰이 좀 생기는 부분들이, 왜 굳이 삼산 중심가에다가 그 행복주택을 지어야 되는지, 어떤 대상이 와서 거기에서 뭘 보고 배울 점이 있어서 그 청년을 거기다 넣어서, 말은 행복주택인데 과연 거기 음주 가무가 늘 일어나고 새벽같이 술을 채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모습들을 보고 하는 데서 무슨 행복을 찾겠다는 건지 나는 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들도 있겠죠. 그렇겠지만 우리는 공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단 주변에 근로자들을 위해서, 청년 근로자들을 위해서 그런 행복주택을 만들어주고 또 기업체에 독려해서 예전처럼 지금은 이제 사택이 거의 뭐 사라지다시피 하고 있는데 사택들, 기숙사 이런 것들이 울산에 많이 있어야지만이 그 청년들이 이 지역에 저는 주거를 하고 남아있다 생각합니다. 너무 지금 포커스가 우리하고 동떨어진 뭐 창업, 스마트 어떤 관계된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고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주축이 돼가 있는 울산의 인구가 청년들이 어디에 다 있습니까? 대부분 다 근로자들입니다. 근로자들. 그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고 울산에서 혜택을 받고 여기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하면 저는 떠나가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지금 온산공단,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역구에 있는 온산공단 특히나 마찬가지입니다. 근 20년 전부터 부르짖었습니다. 정관, 송정, 해운대, 일광 이쪽으로 개발 계획이 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남부권에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공단에서 빠져나가고 화학단지에서 빠져나가는 이 인구들을 막으려면 주거단지 여기 조성해야 된다. 거기처럼 정말 멋지게 잘 만들어서 조성을 해야 된다.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아무도 하나 관심 가진 적 없었습니다. 정책 복선화 전철하는 거 최대한 늦게 해야 된다. 예산 집행 안 해주고 그게 대책이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래를 준비를 안 해주고 정책을 한 개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려가 보시면 각 역마다 울산에 있는 역들과 그 밑에 있는 역들과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역 주변에는 전부 다 지금은 기반 시설 다 끝나가지고 지금 고층 아파트들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곧 분양 들어갑니다. 곧 지금 울산에 있는 고액 연봉자들 전부 다 글로 다 갑니다. 앞으로 인구 유출 더 심해집니다.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젊은 층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지금 거기 다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려갈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울산에 들어와가 살 사람들보다. 20년 전부터 지역에서 이야기하고 울주군에서 이야기할 때 그런 청년들을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아무도 귀 기울여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제가 좀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좀 빠져서 이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울산이 가질 수 있는 특색을 만들어 주시고 기업체들하고 얼마나 지금 하기 좋습니까? 기업체도 살고 울산도 살 수 있는 그런 통 큰 정책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쉬움이 있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울산의 청년센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종합체육관에 둥지를 틀고 할 거라고는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청년에 관련된 사업들은 청년센터에서 모든 걸 관장하고 청년들이 그 청년센터만 찾아가면 주거, 일자리, 복지 모든 게 거기 가면 다 알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청년센터에다 다 몰아서 해주십사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무 장황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좀 요거에 대한 부분들을 답변을 조금 해주실 부분들이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래요? 예,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사업 청년 대상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는 부분들은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내년도 이제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출되는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고 이제 기업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인데 그 청년 문제가 굉장히 복합적인 부분들이고 이제 그 핵심이 일자리여서 이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도 계속 유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행복주택 그 부분에 위치- 잠깐만요, 예. 실장님. 지금 보시면 청년 인턴제에 관련된 부분도 기업체가 이렇게 많은데 85명입니다. 85명. 850명도 아니고 850명 해도 굉장히 어이없는 숫자인데 호부 85명입니다. 기업체가 지금 뭐 우리가 85개밖에 없습니까? 한 명씩만 넣어도 85개인데 이 통 큰 어떤 이런 행정을 조금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거는. 예, 제가 그 예, 부분에 예.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 같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범위도 넓고 대상도 많이 잡고 하면 저희들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이후에 이제 저희들 그 규모가 저희들 원하는 대로 이렇게 고무줄 땡기듯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게 말 그대로 인턴을 채용하려 그러면 기업체 수요가 또 매칭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 기업들이 이제 어떤 경우는 이게 참 저희들도 곤혹스러운 게 이제 그 학생들이 원하는 직종에는 아예 구인이 없고요. 이제 기업체에서 이제 사람 뽑으려고 하는 데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이 부분이 무진 애를 씁니다. 이 85명 채우기도 참 간단치는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수요가 있으면 공급처를 발굴해야 되고 이제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 이제 기업 선정이라든지 학생들 유인할 수 있는 설계를 계속적으로 따듬어 나가서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쪽에 부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상 국비도 없이 이제 전액 10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도 뭐 이게 성과만 좋으면 지속적으로 계속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간에 그런 에러가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총괄적으로 이제 한번 그 청년 문제, 일자리 문제를 말씀하셨길래 말씀을 드리면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앞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제 대학 문제를 빼놓고라도 이제 과연 우리가 이제 인구의 탈울산을 이야기하고 또 수도권 집중을 이야기하는데 특히 이제 모든 시도에서 같이 공통적으로 앓고 있는 문제가 인구의 유출에서 좀 더 핵심을 바라보면 청년의 유출이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대가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한번 좀 같이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 청년 정책에서 우리 울산이 좋은 여건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산업도시라고 하지만은 젊은 층이 선호하는 산업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부분 하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그 젊은 층들의 수요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경제 구조도 조금 소프트화가 돼야 되고요. 산업 구조도 역시도 다변화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제조업 최고의 도시라고 하는 게 자랑스럽기도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한번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하면 그만큼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제조업 중에서도 핵심 업종 그리고 또 이제 젊은 층이 선호하는 이제 다양한 서비스 직종이 이제 그 저변이 넓지 않은 부분이 저희들 계속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청년 문제라고 해서 청년 정책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좀 보면 그런 산업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아까 남북권 신도시 말씀하신 도시개발 정책이라든지 또 교육, 쇼핑 뭐 이런 다 문화적인 모든 총체적인 결합이 하나의 청년이라는 부산물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저희들 그 일자리와 관련된 청년 정책을 제가 소관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시 전체적으로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궤를 맞춰져야 결실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공진희 부의원님 질의하신 충분히 답변이 되셨습니까? 건설주택국장이 간단하게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장님 공약 사항 중에 하나가 이제 청년 희망주택입니다. 그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청년 주택을 입지를 잡을 때에
기본적으로 우리 공유지를 시가 가지고 있는 땅을 찾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잡고 있고, 그 부지 중에 일부가 우리 상업 이제 예전에 개발했던 삼산 지역의 일부가 있었고요. 그래서 조금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또 지적도 있었고요. 조정했고, 각 구군별로 좀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했고, 저희들이 이제 또 우리 공 의원님이 또 저쪽 울주군 지역이니까 사실은 아직 못 찾았습니다. 좋은 장소 좀 있으면 좀 같이 찾아서 좀 추가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주택으로, 이 희망 주택으로서는 커버가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거비 지원을 정부 정책과 또 우리 시 자체 정책을 해서 이제 주거비의 지원을 조금 해주는 부분인데,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서 같이 더 좋은 청년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공진혁 부인 질의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답변하신다가 우리 실장이하고 굉장히 또 고생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좀 들어보니까요, 아까 우리 정호동 경제산업실장이 말씀하신 게 이게 청년만 한다 가지고 해결 바라본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중앙정부 청년보호자협 간담회 때도 나왔던 얘기지만, 우리 울산의 인구가 늘었던 시점이 산업이 발달하면서 산업 인구에 오면서 인구가 늘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지금 아직 발전이 안 되고 이제 있는 데서 고여 있고, 또 이제 중소기업 이런 부분에는 충분히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거기 있는 회사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안 가려 한다는 게 문제고, 그래서 이제 그날 얘기 나왔던 게 우리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이나 이런 걸 좀 많이 발전을 하고 좀 계획을 해서 우리 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을 만들고 우리 청년들이 갈 수 있는 회사를 만들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저 단장님 아까 여성 얘기도 했었지만 어젠가 그젠가 제가 신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30대 워킹우먼이 이제 70%가 넘었답니다. 그만큼 이제 뭐 출산도 미뤄지고 일하는 여성이 늘어나는 만큼 일자리를 찾아서 많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울산에 여성이 일할 자리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좀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같이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저 아까 우리 방인섭 위원님의 질문 또 드립니다. 저는 뭐 오늘 회의가 우리 의원들만 이래 하는 간단한 회의인지 알고 왔는데 일이 커졌네요. 보니까 왠지 좀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두근거리고 뭐 의원님들 지금 뭐 걱정하시는 부분이 울산을 떠난 청년들이 걱정이 많으신데, 저도 울산을 떠난 청년들 빨리 돌아오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주요 추진 실적을 보니까 참 많은 일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뭐 창업활동, 교육, 일 경험, 연패롱 지원도 하고, 집도 뭐 다는 아니지만 뭐 이런 지원도 해서 마련해주고, 뭐 장학 사업도 하고, 뭐 AI 배울 랑교, 저도 배우고 싶네요. 이런 것도 있고, 또 마음이 좀 아픈 청년들은 또 마음도 위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참 많은 일을 이제 해주셨는데, 저도 이걸 보니까 지금 청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많은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어서 감사드리는데, 한 가지 저도 이제 늘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혹시 이 청년들의 어떤 생각의 전환이나 어떤 이 요즘 보면은 오늘자 신문에도 보니까 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이제 하는 일이 위험한 데 비해서 보수가 낮다. 또 뭐 몸이 힘들다.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근데 이게 요즘은 보면은 사실 어떤 감동보다는 뭐 화려함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싶고 깨끗한 일을 하고 싶고 뭐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에서 어떤 강연을 하거나 어떤 뭐 교육이라면 그렇지만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게 혹시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이제 그 뭐 비단 창업부터 시작해서 이제 구직 활동을 하는 이제 구직자들 대상으로 뭐 말씀하신 그 패키지 형태의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이제 전반적으로 요즘 취업 트렌드가 어떻게 된다. 그 취업을 하기 위한 이제 뭐 노하우라든지 심지어는 뭐 면접할 때 이렇게 대응하세요 하는 이제 그런 교육들도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 가리지 않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금방 이제 뭐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젊은 사람들이 찾는 트렌드가 어떤 걸까라는 부분을 고민하게 되는 이유가 제가 앞선 발언하고 이어질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임금 하나만 바라보고 청년들이 결정하는 사항도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수도권 집중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 판교 같은 데서 이제 와이셔츠 반팔하고 커피 한 잔 스타벅스 하고 이게 사원증 목에 걸고 이게 하나의 포옹이다라는 거죠. 그런 게 대한 젊은 층의 니즈. 그 연봉 한 3천만 원 받고 거기 있을래? 연봉 한 5천만 원 받고 여기 있을래? 그랬을 때 19은 그쪽을 선호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저희들한테는 가슴 아픈 현실이긴 합니다. 심지어 이제 우리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이제 본사가 있는 판교를 한번 가봤거든요. 한번 그런 거 보면서 거기도 그 처음에 이제 스카이 출신들을 현대중공업에 이제 울산에 근무를 시켜 놓으면 6개월 안 지나서 한 반이 빠져나간대요. 그 작은 통계에 의한 숫자는 아니지만 그런 친구들 주저앉히기 위해서 판교에다가 그런 이제 사업을 갖다가 만들고 시스템도 우리 잘 나가는 실리콘밸리 같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요즘 젊은 친구들 진짜 우수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다. 기업들도 서울에 있는 기업들도 나름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대응을 하니까 더더욱 이제 지방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블랙홀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이 시책을 하면서도 참 이게 안타깝거나 한계를 느끼게 되는 부분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의원님들께서 참 여러 가지 그 고민 끝에서 이런저런 이제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도 이제 받들겠노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게 이 건재에 흐르는 이제 메인 스트림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라는 게 사실 솔직히 자신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 속에서도 우리가 그나마 몇 곡지라도 우리가 조금 받아서 이렇게 어렵게 젊은 친구들을 좀 땡겨올 수 있을까? 라는 사실상 그런 자선에 대비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뭐 최선을 포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들 여러 가지 시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참 큽니다. 예, 뭐 답변 감사드리고 우리가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성공한 사업가들이 대부분이 보면 어렸을 때부터 뭐 어려운 환경도 있지만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많이 하면서 뭐 실패를 거듭해서 이제 성공한 사업가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뭐 요즘은 사실 워낙 빠른 시대가 되다 보니까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뭔가를 이제 얻어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사고방식이 많은데 이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여기 보면 프로그램 중에 1:1 멘토링도 있긴 한데 조금 우리 젊은 청년분들을 조금 모아서 어떤 성공한 사업가들을 좀 강연을 한다든지 뭐 나는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또 느끼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요즘은 좀 이런 부분이 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고 뭐 그렇습니다. 진짜 뭐 일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 청년들이 이제 두 다리에 힘이 바짝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굳건하게 어떤 지키는 어떤 그 원동력이 돼야 되고 일선에서는 말씀하셨듯이 일자리는 많은데 내가 일할 자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일은 싫으니까. 그래서 의식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뭐 위원장님, 예, 질문은
더 할까요? 편히 말씀하십시오. 예. 울산을 떠난 청년들이 빨리 돌아오길 바라며 저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방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종원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뭐 이런 그 자리를 만들어주는 권수정 위원에게 감사드리고요. 오늘 뭐 제가 평소에 못 보시던 분들을 다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이렇게 청년 사업들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 놓으신 이런 그 책을 좀 받아본 건 처음인데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사업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창업에 관련 것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패키지화 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그 청년 플랫폼에 다 사업들이 올라가나요? 예, 사업들이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예. 올라가는 거죠. 예. 예. 뭐 그런 식으로 다른 이제 소상공인이나 창업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일전에도 5분 자유 발언을 했지만 그 종화 이노베이션 센터의 창업 관련해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 관련해서 저기 MD 구성하는 게 지금 그 문화체육국에서 하시고 계시죠. 거기 보면 그 1, 2층이 도서관이고 3층이 소프트웨어 센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니 세부 계획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 지금 기본적으로 1, 2층 층별로 뭐가 들어갈지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인 계획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예. 안 나와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때도 오분 전에 말했지만 일단 거기를 어떻게 보면 창업의 허브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서관도 예를 들면 도서관이라는 곳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공부하는 곳은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사람들끼리 교류도 할 수 있고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북카페 형태로 해서 창업 도서관을 1층은 좀 구성을 하는 게 어떠냐. 그리고 예를 들면 SK에 지금 뭐 제공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북카페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지관 이런 부분 지관서가 얘기를 해서 그다음에 창업 쪽에 도서관이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 제대로 잘 창업의 정보들을 제공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뭐 그런 정보도 얻고 그다음에 창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토론이나 뭐 이렇게 세미나 또는 여러 가지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공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한번 염두에 두시고 3층에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코딩뿐만 아니라 그래픽 쪽이랑 게임에 관련된 그 3D 쪽 그런 젊은 이제 친구들이 또는 여성들이 좀 선호하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하고 있어요.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거기보다 조금은 레벨이 높은 그래서 거기서 한 1년이나 2년 트레이닝을 시키면 정말 우리 기업체들이 원하는 또는 그런 수준의 교육기관이 좀 들어오면 이런 스타트업 기업 자체의 수준도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쪼록 그런 식의 교육 모델들이 지금 서울이나 대구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울은 이미 하고 있고. 그래서 꼭 그뿐만 아니라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시고 우리가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왜냐하면 기획 단계부터 조금 제대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사업 단계 조금 늦더라도 사업화할 때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사업이 되고 거기에 제대로 된 교육과 이런 걸 통해서 제대로 된 기업체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 시작 단계니까 여기 미래교육혁신단님도 계시지만 같이 고민하셔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관련국하고 우리 그 김종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여기 청년도 마찬가지지만 창업도 구심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창업의 모든 정보는 거기 가면 우리가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소상공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위탁 운영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업은 굉장히 바뀌고 공무원 분들은 매번 자리를 바뀌니까 자기가 본인들이 하는 사업들만 알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을 몰라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부분들은 위탁을 줘서 이런 안내하는 분들은 별도로 좀
전문직 아니면은 퇴임하신 공무원분들 이런 분들이 잘 아시니까 그런 식으로 위탁 운영을 하는 방식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앞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공진영 의원님께서 얘기해주신 부분도 저는 사실 공감되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 임대주택들이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남부권에 그런 개발 사업들이 이제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기업들은 사택 사업들이 아마 될 겁니다. 아마 대기업이나 조금 큰 기업들은 사택을 좀 지어서 이제 젊은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한테 제공을 할 텐데, 사실 중소기업 청년들은 혜택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임금 수준의 이하의 그런 청년들에 대해서 제공하는 그런 근로자 청년 임대주택들은 그런 대규모 어떤 택지 개발을 할 때 우리 시에서 한번 좀 추진해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방인섭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아카데미, 청년 아카데미는 저는 굉장히,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역시나 그 방인섭 의원님께서 저보다 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왜냐하면 청년들,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보면 세부 사업들이 해당되는 게 뭐 건설도 해당이 되고 청년 창업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뭐 다양한 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분야에 있어서 뭐 주제를 가지고 뭐 이제 정신 건강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주제에 관련해서 뭐 꼭 청년이 아니더라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아카데미를 하면서 그 사전에 우리 울산시에서 하는 사업들도 소개를 하고 그런 청년들이 또 울산시와 함께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리 아카데미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저는 다른 시민 아카데미들은 되게 많아요. 사설도 많고. 근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시에서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의 정책들에 대해서 솔직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질적인 청년들에 한번 또 소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력 질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추가 질문요. 예, 우리 공진혁 부위원장님 추가 질문 해주세요. 혹시 우리 울산에 회사별로 이렇게 구인구직에 관련된 총괄하는 그런 앱이나 그런 정보를 이렇게 바로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혹시 있는가요? 예, 우리 구인구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지금은 이제 통합 경제 일자리 진흥원으로 통합이 됐지만, 기존에 일자리 재단에서 이제 그런 구인구직 포털 사업들 그걸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재단이 통합이 되면서 저희들 이제 경제진흥원 자리에 이제 말씀하신 이제 단계별 뭐 구인구직은 물론이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홍보가 필요한 시책들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내년에 이제 그 1층 전체에다가 한번 좀 사이즈를 훨씬 키워서 그런 부분 안내가 될 수 있도록, 뭐 저희들 온라인도 병행을 하고 있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스킨십이 또 중요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지금도 해왔지만 내년도 한번 더 키워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정책을 또 만들었으면 또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냥 일부 이렇게 알 수 있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대상을 만약에 고등학교 졸업하는 대상이나 아니면은 뭐 군대 제대하는 대상이나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놓고 그분들한테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홍보가 갈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이 제일 원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시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좀 잠깐 이야기를 하면 울산은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좋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사람들이 떠나는 것이 아니고 주거와 교육이 없어서 떠나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에 돈은 울산에 와서 벌고 주거는 다 그걸 뭐 충분히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좀 만들어 주시면 시급하게 진짜 만들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돈 많이 벌고 그런 분들이 다 좋은 주거 환경, 교육 환경을 따라서 다 가버렸거든요. 그 부분 좀 주실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포스코에 갔다 왔습니다. 포스코에 가니까 그 회사에서
했는 정책 중에 여러 가지 정책 좋은 것들 정말 많았지만 각 그 기념되는 곳에 처음부터 1대 때 입사했던 분들부터 해서 지금 최근에 입사했는 분들까지 한 명도 빼지 않고 명단이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스마트 시대다 보니까 터치해서 하면은 그 지금 사원들이나 이런 게 다 나오도록 돼가 있던데 그런 부분들은 자긍심이라 생각합니다. 그 회사에 대한 자긍심. 그래서 포스코가 좀 인기가 많고 거기 계신 분들이 그 회사에 대한 그런 게 굉장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울산 시민이다, 울산인이다라는 어떤 이런 자긍심을 세워줄 수 있는 부분들로 조금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진혁 부님 수고했습니다. 예, 뭐 우리 위원님, 우리 안대령 위원님 추가.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일자리를 제가 대충 세부 사업 추진형을 살펴봤는데 대상이 울산 거주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농어촌이나 문화 쪽으로는 좀 개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이제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이라고 봐야 되죠. 예, 아무래도 이제 1차적인 수혜 계층은 우리 시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비가 수반되는 정부 매칭 사업들 같은 경우도 사업 기준이나 요건들이 그렇게 갖춰서 내려옵니다. 그렇죠. 이걸 뭐 이혼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우리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책도 있어야 되지만 유출이 아닌 유입을 위한 정책도 그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저희들 이제 그 투자 같은 경우 이제 우리 투자 관련 조례에 보면 이제 그 이전해서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 거기 이제 그 사람 수대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에 뭐 그 좀 제가 액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 100만 원 정도 그런 경우가 지원을 해준 게 있습니다. 많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제가 직접 그 업무를 안 해서 예.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제도적 만약에 제도적으로 이걸 풀 수 있던가 아니면 이혼할 수 있다 하면 유입과 유출을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구직지원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자리 지원 사업이나 청년고용 의무제, 채용 연계 인턴 등등 보면 거진다 울산 청년 희망 공제 사업 등 이런 부분들이 거진다 울산에 한해서 국한돼서 가는 부분인데 물론 우리 그 국장님 말씀에 100%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방법도 인구를 확충하는 방법 중에 하나지만 그보다는 빠져나가지 않게 하면서 유입을 할 수 있는 유인책을 주는 부분들도 꽤 메리트 있는 정책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이원화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이 지금 시장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 투자 유치에 지금 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 그죠. 아까 뭐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일자리는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져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예전에 먹고 살기 힘든 시기나 교육 수준이 낮은 시기 때는 일자리가 넘쳐나도 거진다 취업을 해서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한 일꾼으로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셨던 분들이 꽤 많은데 이제는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이란 부분이 파이를 좀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파이가 커진다 하면 분명히 빠져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 안에 머무르는 파이들도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정책을 폈으면 좋겠고 이게 서울로 올라가면 안 내려온다는 게 왜 그러냐면요. 이원화돼 있어요. 서울과 지방 딱 이원화돼 있거든요. 저희들도 뭐 친구들이나 다 서울에 가 있는 친구들 보면 지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예. 그러니까 거기 가면 아까 말씀하신 뭐 연봉이 약간 차이 난다 하더라도 거긴 지방이니까 그냥 고정관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높이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살펴보니까 복지 문화 쪽에 게임센터도 지금 신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게임센터에 대한 부분이 무슨 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게임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지금 게임센터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그 경기도 좀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스타크래프트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인기가 있지만 그건 고인물이라고요. 지금 현재 청년들이나 좀 젊은 층들은 또 다른 게임들을 선호하거든요. 그리고 울산 출신의 게이머들도 유명한 게이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을 좀 끌고 와가지고 유치를 해주고 울산이 노잼 도시가 아니라는 부분도 보여준다면 굉장히 저는 이게 청년들한테는 크게 와닿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런 쪽으로도 한번 정책을 좀 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예, 안대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신 분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제가 좀 오늘 뭐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좀 한 말씀 드리면 그런 것 같아요. 청년만 우리가 특별위원회라고 모였지만 청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우리가 왜 청년 특별위원회를 하자고 하냐면 그래도 우리는 울산에는 청년들에게 그래도 기회는 주자. 예, 기회는 주고 거기에 대해서 뭐 결과는 본인이 하지만 기회를 주지 않고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지금 뭐 여러 위원들 말씀하셨지만 울산이 자랑스러운 울산이 되면은 청년들이 뭐 나가지 않겠죠. 뭐 일자리든 뭐 주거든 여러 가지. 저희 여기 계신 분들 참 여러 청년들을 많이 만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좀 많이 만났을 때 그래도 요번에는 울산이 좀 많이 재미있어졌어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뭐 며칠 전에 했던 뭐 썸머 페스티벌 뭐 그 역대 없었던 뭐 아주 유명한 뭐 가수 저는 잘 모르겠죠. 아이브인지 뭐 하여튼 그런 분 오면서 보니까 타 지역 아이들도 그 가수를 보러 왔다 하더라고요. 많은 인원들이 어떻게든 표를 구해서. 그래서 그만큼 일단은 재미는 있어졌는데 근데 이제 청년들이 바라는 거는 취업이고 그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어떤 취업을 원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될 것이고 창업도 취업을 못하는 애들이 창업 뭐 준비할 수도 있고 기존 창업을 원하는 애들도 준비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한테는 기회가 좀 주어져야 된다. 그리고 어차피 창업을 하게 된다면 우리 시에서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뭐 금액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체계적인 교육을 해서 올바른 하나의 그 사업자로서 성장해 줄 수 있는 과정을 인큐베이팅 해 주자. 이런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8개 실국의 주요 업무를 청취하는 것은 청년 정책의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뜻도 있지만 각 부서 간 업무를 공유하고 청년 정책이라는 큰 틀 안에서 효율적인 협업 연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업무 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청년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정책 마련에 힘을 쓴다면 청년들의 탈울산으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청년이 살고 싶은 울산, 열정과 도전이 넘치는 도시 울산으로 재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청년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울산광역시의회 꿈의 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